네, 안녕하세요. 스태티스틱스 리뷰 시간이고요. 오늘 그 두 번째 시간, Discrete Probability Distribution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컨텐츠는 다음과 같고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numerical 데이터를 살펴보면서 뭐 mean, variance, standard deviation, coefficient of variation, 그 다음에 covariance 봤고요. 그 다음에 correlation, 이라는 것을 얘기할 텐데요. 오늘은 디스크리트한 프로바빌티 디스트리뷰션을 얘기하고 다음 시간에는 밑에 있는 컨티뉴어스한 프로바빌티 디스트리뷰션을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두 번째 시간 시작 한번 해볼까요? 자, 먼저 이제 프로바빌티 디스트리뷰션에 대한 소개인데요. 자, 그 전에 먼저 우리가 지난 시간에 확률 변수 랜덤 베리어블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관심이 있는 어떤 값을 어떤 문자로 하나 표현해 놓은 거예요. 랜덤 베리어블. 그 랜덤 베리어블은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디스크리트한 랜덤 베리어블과 또 다른 하나는 컨티뉴어스인데요. 이 두 가지를 구분하는 하나의 키워드를 고르라 그런다면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카운트블 하냐 하지 않냐. 카운트블 하면 디스크리트고요. 카운트블 하지 않으면 컨티뉴어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부터 오늘은 주로 이 countable한 랜덤 베리어블, 즉 discrete 랜덤 베리어블이 가지는 확률 분포에 대해서 얘기할 텐데, 자, 셀 수 있다 없다의 구분이라고 그랬고요. 먼저 셀 수 있는 겁니다. 자, 이게 뭔지 다음 슬라이드부터 한번 보도록 하시죠. 자, discrete한 랜덤 베리어블을 예를 들면, 자, 예를 들어 우리가 주사위를 하나 던진다고 쳐봅시다. 주사위를 던지면 나올 수 있는 숫자는 총 6가지가 있죠. 그래요. 주사위를 던지면 나올 수 있는 숫자는 6가지다. 세알일 수 있죠. 그러니까 주사위를 던졌는데 예를 들어서 1보다 크거나 같고 5보다 작거나 같다. 그 안에 있는 건 세알일 수 있습니까? 그렇죠. 1, 2, 3, 4, 5. 예, 5가지가 있네요. 자, 이런 식으로 카운트블한 넘버에 대한 값을 가진다. 뭐 이러면 그때부터 그 랜덤 베리어블은 디스크리트 랜덤 베리어블이다. 뭐 얘가 여러 가지 있죠. 예를 들어서 주사위를 2번 던진다. 그리고 x라는 랜덤 베리어블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자. The number of times 4 comes up. 4가 나타나는 횟수라고 해보죠. 그럼 주사위를 2개 던지니까 둘 다 4가 안 나타나면요. 하나라도 4가 나타나면 1, 둘 다 4가 나타나면 2. 자, 요게 이제 x가 가질 수 있는 값은 0, 1, 2. 딱 셋 중에 세 개밖에 없죠. 세알릴 수 있습니다. 동전을 5번 던지는데 자, x를 뭐라고 정의했냐면 number of heads, 앞면의 횟수. 한 번도 안 나타날 수 있어요. 5번을 던지는데 그럼 x는 0이 될 거고 5번 던지는데 한 번만 나타나면 1이 될 거고 닷닷닷 해서 모두 5번 전부 다 앞면에 나타났다. 그럼 5가 되겠죠. 그래서 0, 1, 2, 3, 4, 5 셀 수 있지 않습니까? 총 6가지가 있네요. 자, 이런 게 랜덤 discrete random variable입니다. 자, 그럼 이제 확률 분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discrete random variable이 가지는 확률 분포를 discrete probability distribution이라고 하는데 자, 예를 들어서요. 동전을 2개의 동전을 던진다. 그때 이 x를 앞면의 숫자라고 하자. 그러면 총 가능한 경우는 이런 거네요. 앞면 나오든지 테일이니까 뒷면 앞면 헤드. 자, 요런 총 4가지가 있죠. 자, 그러면 x가 가질 수 있는 값은 뭐예요? 0, 1, 2 셋 중에 하나입니다. 자, 0은 이 경우고요. 1은 요 2가지 경우가 되겠죠. 2는 요 마지막 경우가 됩니다. 그럼 확률은 어떻게 되느냐? 총 4가지 경우 중에 하나의 경우니까 4분의 1. 1인 경우는요. 총 4가지 중에 2가지니까 4분의 2. 헤드는 x가 2를 가진 경우는 총 4가지 중에 하나니까 4분의 1. 이게 다 확률이죠. 자, 이때 이 박스, 이 표가 아주 중요한 표예요. 이 표를 확률이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죠. x가 가질 수 있는 모든 값에 대한 확률 값을 보여주고 있는 이 표, 이것을 우리가 probability distribution이라고 한다. 확률 분포라고 한다. 자, 우리 한국에서는 확률 분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확률 분포를 나타내는 방식은 이렇게 표로 나타내도 되고 그림으로 나타내도 돼요. 위에 있는 그림을 이렇게 이제 그리는 거는 뭐 아무것도 아니겠죠. x값, 확률값.
그리고 이것을 지금 그 표로 나타내고 그림으로 나타내는데 나중에는 이것을 수학식으로도 나타낼 수 있어요. 자, 그것을 나중에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확률이라는 얘기가 나왔으니까 확률에 대한 어떤 속성에 대해서 좀 알아보죠. 확률은요, 늘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그 다음에 모든 경우의 확률을 다 이렇게 더하면 무조건 1이 나와야 돼요. 확률은 1을 넘어갈 수 없다. 자,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확률을 논의할 때 우리가 CDF라고 하는 전문 용어가 하나 있어요. 자, Cumulative Probability, 이 사이엔 사실은 Distribution이라는 말이 들어와도 되고요. 그래서 Cumulative Probability Distribution Function 해서 CDF라고 부르는 거예요. CDF.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하면 누적 확률 분포 함수네요. 그래서 대문자로 이렇게 캐피탈 F를 씁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어떤 대문자로 표현된 건 랜덤 베리어블이고요. 여기 소문자로 이렇게 적어 놓은 것은 이 랜덤 베리어블이 가질 수 있는 구체적인 어떤 값입니다. 그래서 어떤 구체적인 값이어서 제가 0까지만 붙여 놨고요. 랜덤 베리어블 x가 어떤 구체적인 값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을 이 구체적인 값을 집어넣어 가지고 캐피탈 F of x of 0 이렇게 적기로 한다.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또 다른 말로 지금 discrete random variable이기 때문에 뭐 random variable x가 어떤 값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은 이 확률을 이 random variable 이 가질 수 있는 구체적인 값 요 small x인데요. 이 small x가 x0보다 작거나 같은 모든 경우를 다 가져와서 다 더해주면 되겠네요. 이게 discrete random variable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우에 CDF를 나타내는 거구나.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expected value예요. 자, 아주 통계학에서 중요한 개념인데요. 자, 우리나라 말로 하면 기대값이네요. 기대값. 자, 우리 통계학에서 우리 순수 한국 통계학 용어로는 기대값이라 부릅니다. 기대값은 자, 결과부터 한번 보죠. 결과적으로 보니까 기대값 random variable x의 기대값이라는 것은 이렇게 계산한다. 뭐라고 써놨습니까, 이게? 랜덤 베리어블 x가 가질 수 있는 구체적인 값에다가 그것의 확률을 곱해. 즉 구체적인 값과 확률을 곱해서 그거를 다 더하는 거야, 이렇게. 그게 expected value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 경우에 이렇게 하면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알고 있는 평균값 뮤와 같다. 이게 알려져 있어요. 자, 이게 지금 이걸 웬 갑자기 무슨 소리냐 할 텐데, 자, 예를 들어보면 내가 그냥 숫자를 한번 적어 볼게요. 여기다가 박스 안에 숫자가 어떤 게 있냐면 3, 1, 1, 1, 2, 3 이렇게 6개의 숫자가 있다. 자, 여러분 뮤 구할 줄 알죠? 어떻게 구합니까? 3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2 더하기 3 6개 맞죠? 나누기 6 이거 하면 되는 거예요.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이게 1 곱하기 6분의 3 한 거나 마찬가지죠. 2 곱하기 6분의 1 한 거나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3 곱하기 6분의 2 한 거나 마찬가지네요. 그죠? 그렇게 지금 위에 있는 수학식이랑 같은 거 아닙니까? 자, 근데 여기 적어 놓은 건 이게 사실 뭐냐면, 자, 이 말을 이쪽으로 끌고 와가지고 어떤 값이 나오는 그것을 x라고 하자. 그럼 x는 1 아니면 2 아니면 3이네요. 이때 probability, random variable x가 어떤 구체적인 small x를 가질 확률은, 자, 이 small x에 1이 들어갔다. 그럼 확률이 얼마예요, 지금? 6개 중에 3개네. 3 over 6, 3 over 6. 1은 3개가 있죠. 2는요. 1 over 6. 3은요. 2개 있네. 2 over 6. 그렇죠? 그러고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 나면 제가 지금 왼쪽에 적어놓은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뭐죠, 이게? 그렇죠. 확률 분포입니다. probability distribution이라고 이게. 근데 이걸 가만히 오른쪽 이거 뮤 계산했던 거 한번 보세요. 뮤 계산했던 걸 한번 보면 이게 1 곱하기 6분의 3이란 말은 한마디로 여기서 말하면 제일 위에 있는 1 곱하기 확률 6분의 3을 곱한 거야, 이게. 그죠? 그러니까 1 곱하기 6분의 3, 1 곱하기 6분의 3 더하기 2 곱하기 6분의 1. 이게 뭐냐면 왼쪽에 2 곱하기 6분의 1. 그죠? 마지막에 3 곱하기 6분의 2. 그러니까 3 곱하기 6분의 2. 결과적으로 보니까 뮤라는 것은 이렇게 계산된 거네.
이걸 좀 일반화 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일반화 시키면 내가 이걸 그냥 뭐 이 숫자로 안 쓰고 그냥 일반화 시켜서 x1부터 닷닷닷닷 xn까지 있다면, 예, x1부터 xn까지 있다면, 아이고 많이 돌아가 버렸네요. 자, 여기 x1부터 닷닷닷 xn까지 있다면 이거는 x1 곱하기 probability random variable x가 x1이 될 확률 곱하고 더하기 닷닷닷 더하기 xn 곱하기 probability x가 small xn이 될 확률. 이거 좀 이거 계산한 거잖아요. 이게 바로 지금 요 수학식을 지금 적어 놓은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 사실 요 표현이나 probability random variable x가 small x를 가질 확률, 이거랑 같은 표현입니다. 여기가 지금 small x거든요. 예.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결론은 뭐냐? 우리는 평균과 분산 이런 것들이 되게 기초적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보다 더 밑바닥에 깔려있는 기초 개념이 expected value라는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까 우리 동전 2개 던지는 것도 이렇게 확률 분포만 나와 있으면 여기서 바로 expected value x 구할 수 있다는 거지. 이게 바로 뮤인데 이거 어떻게 계산한다? 이거 곱하기 이거, 이거 곱하기 이거, 이거 곱하기 이거 해가 다 더하면 된다는 거지. 이렇게. 그게 지금 여기다 적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평균이다. expected value of x. 자, E of x라고도 부릅니다. 자, 여기까지. 자, 이번에는 variance에 대한 소개인데요. 자, variance도 사실 아까 제가 했던 거 다시 한번 적어 볼게요. 여기 아까 제가 3 하나 쓰고 1, 1, 1, 그 다음 어떻게 했나요? 3 하나 쓰고 2. 자, 요렇게 제가 적었었죠. 요 데이터셋의 시그마 스퀘어 어떻게 구해요? 요거 계산하면 여기 이제 뭐 뮤가 이게 제가 지금 계산 바로 안 되는데 하여튼 뭐 계산하면 뮤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시그마 스퀘어 어떻게 하는 거지? 3 빼기 뮤의 2승 더하기 닷닷닷 더하기 제일 마지막에 있는 2 빼기 뮤의 2승, 뮤도 지금 원래는 숫자예요. 더해서 6으로 나누는 거죠. 자, 이게 분산, 이 모집단의 분산 아닙니까? 근데 이걸 다시 생각해 보면 이거는 1 빼기 뮤의 2승에다가 6분의 3 곱한 것밖에 없어요. 더하기 2 빼기 뮤에다가 뮤의 2승에다가 6분의 1 한 거고요. 그 다음에 3 빼기 뮤의 2승에다가 6분의 3은 2개 있으니까 6분의 2 이거죠. 이거 한 거죠. 맞습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다시 요거를 내가 다시, 자, 아까 제가 x 1, 2, 3 적었죠. probability x가 small x일 확률이 1이 3 over 6고요. 2가 1 over 6고요. 3이 2 over 6인데 내가 옆에다가 여기다 한번 적어볼게. 여기다가 x 빼기 뮤 전체의 2승이라는 수학식을 한번 적어보자. x 대신 1 들어가면 1 빼기 뮤의 2승, 2 들어가면 2 빼기 뮤의 2승, 3 들어가면 여기는 3 빼기 뮤의 2승, 이런 게 들어간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지금 저기 오른쪽에 제가 분산 계산한 거는 결국은 무슨 식과 같냐? 자, 빨간색으로 해볼게요. 이거 곱하기 이거, 그 말이 이거 곱하기 이거 곱한 거죠. 그 다음에 이거 곱하기 이거 한 것이 이거 곱하기 6분의 1, 요거 두 개 곱한 거예요. 마지막 요거 곱하기 요거 했다는 얘기가 요거 곱하기 요거 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죠? 저렇게 곱했다는 얘기예요. 그게 다 더했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걸 좀 일반화 시켜 적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이 이퀘이션은 x1 빼기 뮤의 2승 곱하기 probability, 짧게 쓸게요. x1 더하기 닷닷닷 더하기 xn에다가 뮤 빼가지고 probability xn 곱한 거나 마찬가지죠. 그게 지금 요 수학식이 요거란 얘기예요. 요거 2승 곱하기 확률, 요거 곱하기 요 확률 해가 다 더했다. 그게 똑같은 얘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것은 아까 우리가 봤던 expected value의 정의에 의해서 앞에 있는 요런 식으로 표현될 수 있겠네요. 그죠? 그러니까 variance도 일종의 expected value다. 그런 개념이군요.
variance도 일종의 expected value다. 예. 그리고 밑에 있는 standard deviation은 그냥 그거 루트 씌운 거니까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예. 그래서 결국은 평균도 분산도 막 확 넘어가 버리네. 이 PPT가 좀 이상한 것 같아요. 평균도 분산도 전부 다 일종의 expected value다. 자, 그까지 이해하실 수 있겠죠? 예, 좋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방금 standard deviation 그 standard deviation도 일종의 expected value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확률 분포만 가지고 있으면 어차피 expected value의 개념이기 때문에 확률 분포만 가지고 있으면 스탠다드 디비에이션도 쉽게 계산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거네요. 그래서 아까 봤던 이그젬플에 만약에 두 개의 동전을 던진다. 그 다음에 x는 number of heads라고 하자. 이때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은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은 아까 봤던 샘플 우리 베리언스를 구하는 식에다가 루트 씌우면 되는 거죠. 자, 베리언스를 구하는 식인데 이게 지금 이제 확률 분포를 이용해서 그죠? expected value의 개념으로 지금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numerical한 이그젬플이니까 각자 이게 값을 집어넣어서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를 각자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아까 expected value of x를 봤고요. 이게 결과적으로는 mu였고 expected value of something인데 이게 아까 x 빼기 mu의 이승의 기대값은 이게 이제 시그마 스퀘어였죠. 자, 그렇다면 이런 식으로 가면 expected value of 어떤 함수의 형태도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이 대괄호 안에 있는 무엇 곱하기 그놈이 구체화될 확률 곱해가지고 다 더한다. 자, 이게 바로 expected value of a certain function이 되는 거죠. 랜덤 베리어블이 가지고 있는 어떤 펑션의 기대값 이건 이렇게 계산하면 된다. 자, 그런 논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 얘기를 좀 이제 확장시켜 나가면 이제 생각해 봅시다. A하고 B를 어떤 constant value라 그러고요. 어떤 constant의 기대값은 뭘까요? 자, 말뜻을 생각해 보면 어떤 constant의 기대값 변동이 없어요. 그냥 그 기대값은 그 constant 그대로겠죠. 그 다음에 요 표현은 이게 이제 사실 요 표현이나 variance of A, 이제 variance를 그냥 VAR로 적어 놓은 건데요. 일반적으로는 제가 위에 적은 이 식을 더 자주 씁니다. variance of A. 자, 그러면 어떤 상수의 variance는 얼마냐? 상수는 변화가 없으니까 variance는 0이 되겠죠. 당연한 얘기죠. 자, 그 다음에 expected value of a certain function of x예요. 어떤 x의 함수입니다. 자, b라는 상수 곱하기 x. 이것도 일종의 함수죠. 자, 이럴 때는 b가 그냥 그대로 밖으로 나옵니다. 그런 다음에 expected value of x만 하면 되니까 그것이 이제 mu of x가 되겠죠. 그 다음에 variance는 이 b가 나올 때 밖으로 나오는데 이승을 취해서 밖으로 나와야 돼요. 그 다음에 variance of x만 남으니까 자, x의 이제 variance 이렇게 적으면 되겠네요. 이 b가 밖으로 나올 때 왜 이승이 나오느냐? 만약에 혹시 여러분 궁금하시면 생각해 보세요. variance of x라는 것은 결국은 x 빼기 mu의 이승을 자, 여러분이 알고 있는 식은 이거 다 더해서 n으로 나누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괄호 안에 있는 x가 결국은 이승에 취해질 운명에 놓인다. 그죠? 그러니까 이 b도 이 상수인데 어차피 뭔가 나중에 이승에 취해져야 돼요. 쭉 전개를 하면. 그래서 이제 이 베리언스 밖으로 나올 때 그냥 이승을 취해서 밖으로 나왔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해가 쉽겠죠? 네,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A, B 여전히 어떤 상수고요. 이번에는 좀 더 일반화된 어떤 function of x가 있네요. 어떤 x의 함수다. 그럼 이건 어떻게 할까요? 이거는 요렇게 expected 하고 요렇게 expected 하면 되겠죠. 먼저 앞에 거 먼저 하면 그냥 A 될 거고 뒤에 거 하면 B 곱하기 expected value of x니까 그게 이제 mu of x가 되는 거고요. 요거는 요렇게 베리언스하고 요렇게 이제 베리언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상수고 변수가 있는 건데 그냥 요렇게 베리언스하고 요렇게 베리언스 하면 A의 베리언스가 0. 그 다음에 베리언스 오브 BX 하니까 B의 이승. 아까 우리가 봤던 그거죠. 자, 요렇게 된다는 거 아실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베리언스고 그럼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은 어떻게 되냐? 이거 루트 씌우면 되잖아요. 루트 씌우니까 시그마 스퀘어 루트 씌운 건 이렇게 될 거고요. B의 이승은 루트 씌우면 B의 절대값이 와야 되죠. 예.
뭐 플러스가 b가 플러스가 되건 마이너스가 되건 상관이 없는데 이게 이승으로 취하면 뭐 플러스 마이너스 상관은 없어지고 이승의 값이 계산이 되는데 그것을 루트 씌우면 무조건 이제 양수 값이 이렇게 와야 됩니다. b의 절대값을 취하게 된다. 뭐 다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까지 봤고요. 이제 제가 아까 뭐라 그랬냐면 probability distribution을 원래 probability distribution을 뭐 이렇게 테이블의 형태로 아까 요렇게 했었죠. x probability x가 small x 해가지고 뭐 이렇게 적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일종의 그래프를 가지고 그리는 것도 있었죠. 그래프 그리는 것도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히스토그램처럼 이렇게 그리면 되는 겁니다. 그죠? 근데 제가 아까 어떤 수학식의 형태로 나타낼 수도 있다라고 한번 예고만 한번 했어요. 수학식으로 나타내는 걸 지금 볼 텐데 모든 probability distribution을 수학식으로 다 나타내기는 힘든데 몇몇 유명한 아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유명한 것들만 우리가 좀 살펴볼 겁니다. 자, 그래서 probability distribution에는 random variable이 discrete한 random variable이냐 continuous한 random variable이냐에 따라서 일단 두 가지 패밀리로 나누어지고요. discrete한 random variable이 가지는 probability distribution이 수없이 많은데 그 중에 유명한 몇 가지만 보겠다는 거예요. 뭐 binomial distribution, hypergeometric distribution 이런 것도 다 존재하는데 이번 학기에 우리는 포화송 distribution을 주로 볼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집중을 할 거고요. 다음 동영상 강의에서 continuous probability distribution에서 이 normal distribution을 주로 볼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안 보니까 일단은 초록색으로 해놓은 포화송 distribution만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 지금 슬라이드 15페이지에 포화송 디스트리뷰션이란 말이 나오고요. 그 다음 수학식도 좀 복잡하게 생긴 게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 뭐 포화송 디스트리뷰션의 특징에 대해서 여기 세 개의 슬라이드에 이어져서 나오는데, 여기서부터 이 설명을 이 말로 적어 놓은 걸 보고 이해하는 건 조금 더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하얀 백지에다가 한번 포화송 디스트리뷰션을 한번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해 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이 하얀 백지 위에 제가 포화송 디스트리뷰션 설명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이 디스크리트한 랜덤 베리어블을 주로 다룰 때 특히나 이 probability distribution에 대한 논의를 할 때는요. 자, 우리의 주안점이 딱 하나 정해져 있어야 돼요. 우리의 관심은 주로 지금 어디에 있느냐? 자, 이 랜덤 베리어블의 뜻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이 랜덤 베리어블 x의 뜻은 다음과 같은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보세요. The number of success in a unit interval 혹은 space. 자, 이게 이제 딱 정의입니다. 포화송 디스트리뷰션을 따른다라고 할 때 어떤 랜덤 베리어블 x가 가지는 의미는 딱 이 뜻이에요. 자, 무슨 말이냐? The number of success, 어떤 성공의 횟수다. In a unit interval, 하나의 단위 간격이라든지 혹은 unit space, 하나의 단위 공간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성공의 횟수다. 자, 이게 x예요. 자, 랜덤 베리어블의 뜻에 집중하세요. 자, 예를 바로 한번 들어볼게요. 자, 어떤 경우에 이 포화송 디스트리뷰션이라는 게 활용되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 어떤 호텔이 하나 있다. 호텔 방이 많이 있어요. 여기에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호텔 매니저다. 매니저가 있고 호텔 청소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겠죠. 이분들에게 호텔 청소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 라고 이제 설명을 해줬어요. 호텔 방에 들어가면 뭐 쓰레기가 없어야 되고 뭐 음료수 병은 2개가 있어야 되고 커튼은 딱 닫혀 있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이런 룰들을 알려줬을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청소를 하신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이 이 호텔 방 중에 한 방을 들어가서 호텔 청소가 잘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을 좀 해보려 그래요. 자, 그러면 여러분의 관심은 자, 이 호텔 방이 여기 이제 하나 있습니다. 하나의 스페이스가 있는 거예요. 이 호텔 방이야. 일종의 스페이스죠. 여기에 청소 잘못된 게 몇 개나 있는지를 찾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은 이 예제에서는 이 success라는 게 청소의 결함을 발견하면 그게 success야. 여러분의 success. 왜냐하면 여러분의 관심은 청소의 결함을 발견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결함이 한 개 있냐, 두 개 있냐, 뭐 10개 있냐, 아니면 0개 아무 청소에 결함이 없느냐 이런 게 관심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알고 싶은 것은 probability, random variable x가 예를 들어서 뭐 2일 확률. 자, 이 말은 이 방에 청소의 결함이 두 개가 있을 확률. 그게 궁금한 거예요. 자, 이런 게 이제 여러분이 궁금한 겁니다. 자, 이때 만약에 여러분이 이 매니저 생활을 오랫동안 했는데 과거의 경험이 어떠냐면, 제가 이 사람이 이제 어떤 걸 알고 있냐면 요런 말뭉치처럼 이렇게 생각의 뭉치처럼 생각을 하고 있는데, 기존에 내가 이런 행동을 오래 했는데 청소를 한참 어떻게 하는지 가르쳐 주고 난 다음에 나중에 청소 확인하러 갔더니 평균적으로 예를 들어서 3.2개가 있더라. 평균적으로 3.2개의 결함이 있었다라는 나의 기억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어떤 과거 10년 동안 해보니까 어떤 방은 결함이 5개 있어요. 어떤 결함은 2개 있어. 어떤 결함은 하나 있고, 어떤 결함은 없고, 또 그다음 또 방은 또 없고, 어떤 방은 또 3개가 있었고, 여러 번의 경험이 있었는데 평균적으로 보니까 방 하나에 3.2개가 있더라. 예. 원래 결함의 개수는 셀 수 있는 거지만 이걸 평균 내면 이렇게 소수점이 나올 수도 있겠죠. 이거를 그냥 일반화 시켜서 이제부터 나중에 람다라고 하는 그리스 문자로 부를 겁니다. 람다. 자, 그럼 결론은 뭐냐? 이 확률을 계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계산할 수 있는 수학식이 x가 스몰 x일 확률은 x 팩토리얼 분의 e to the 마이너스 람다 곱하기 람다의 x 승이라고 하는 복잡한 수학식처럼 생긴 이러한 확률을 계산하는 식이 존재하더라라는 걸 통계학자들이 찾은 거지. 자, 그럼 이 예제에서는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x 팩토리얼, x는 2죠. 그러니까 2 팩토리얼 분의 e to the 마이너스 람다 3.2승 곱하기 3.2의 2승이라고 하는 x가 2니까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 팩토리얼이라는 것은 이게 이제 2 곱하기 1 이렇게 하는 거죠. 2 곱하기 1. 원래 n, 자, cf n 팩토리얼이라는 것은 n 곱하기 n-1 곱하기 n-2 곱하기 다다다 곱하기 1까지 하는 거거든요. 이 팩토리얼이란 말이. 자, 그래서 요거를 바탕으로 하면 분모는 이렇게 될 거고 분자는 e라고 나와 있는데 e가 바로 우리 캘큘러스 시간에 배웠던 mathematical number 그 e입니다. 2점 얼마 소수점으로 나오는 어떤 상수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상수니까 이게 뭐 돼가지고 결국은 계산이 되더라는 거지. 네, 계산을 할 수 있다. 자, 요 얘기예요. 오케이. 그래서 요런 경우에 자, 여러분 머릿속에 남아야 되는 것은 이거 지금 첫 번째 expected value의 random variable의 뜻. 두 번째 여기 지금 PDF의 수학식. 근데 이걸 외울 필요는 없어요. 이런 것이 존재한다는 것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사람들이 어떤 랜덤 베리어블이 포화송 분포를 따른다 그러면 랜덤 베리어블 x가 따른다 포화송 분포 이렇게 쓰고요. 그 다음에 수학식 보세요. x가 스몰 x가 결정나고 이 값이 최종적으로 결정나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람다 값이 있어야 돼. 이 값은 상수라 그랬으니까 이미 다 알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이러한 수학적인 노테이션을 쓴다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마지막 하나 이제 여분으로 기억하자면, 자, 요거 이제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다음 요거 제가 요 뜻을 기억해야 된다 그랬어요. 마지막 하나는 랜덤 베리어블 x가 포화송 디스트리뷰션 따르면 x의 기대값이 인트레스팅하게도 람다가 되고, 아까 람다는 사실 정의 자체가 그렇죠. x의 베리언스도 람다가 되는 아주 인트레스팅한 결과가 있습니다. 사실은 통계학을 제대로 공부를 하면 아까 이 두 번째 나와 있는 복잡해 보이는 수학식이 있죠. 이게 왜 이렇게 생겼는지가 증명이 돼요. 그래서 증명이 되는데 여러분 뭐 증명까지 할 필요는 없고요. 지금 제가 동그라미 분리수로 4가지 표시를 했는데 요 정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앞에 다시 돌아가서 한번 볼게요. 이 뭐라 적어놨는지.
We wish to count the number of times an event occurs in a given continuous interval. 여기는 인터벌만 했는데 여기 space란 말이 들어가도 되고요. 여기 이벤트라고 했던 것은 제가 success, 성공이라고 정의했던 그 이벤트입니다. The probability that an event occurs in one subinterval is very small and is the same for all subintervals. 이 말은 예를 들어 인터벌 같으면 이게 시간이면 여기서 요까지 간격 동안에 일어나는 어떤 이벤트의 횟수나 여기서 요까지 간격 동안에 이벤트가 일어나는 횟수,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 일어나는 이벤트의 횟수, 이런 것들이 어느 서브 인터벌에서는 아주 작고요. 그 다음에 그 확률이 다 같습니다. 확률은 같지만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뭐 이벤트의 횟수는 좀 달라질 수 있겠죠. The number of events that occur in one subinterval is independent of the number of events that occur in other subinterval.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여기서 한번 발생하고 여기 사건이 발생하고 여기 사건이 발생하고 그다음 뭐 또 계속 이런 일이 발생할 텐데 여기서 한 번 여기서 두 번 나타났다고 해서 여기서 몇 번 나타나는지는 서로 독립적이라는 얘기지.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느 특정한 타임 인터벌 동안에 혹은 스페이스에서 발생하는 사건의 횟수는 독립적이다. 자,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The average number of events per unit is lambda. 아까 제가 이게 average number of events per unit이니까 이게 expected value of x가 이게 람다란 뜻이죠. 자, 여기까지 했습니다. 제가 방금 설명했고요. 그래서 probability 계산값이 이제 이렇게 되고 우리가 이런 걸 뭐라 부르냐면 probability mass, 자, probability, 자, 다 쓰면 이렇습니다. mass function이라고 그래서 짧게 쓰면 PMF라고 불러요. 언제? random variable이 discrete random variable을 가질 때 우리가 요 수학식을 자, PMF라고 부릅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expected value가 람다고 variance도 혹은 람다다. 자, variance도 일종의 expected value로 표현하면 이런 거니까 평균도 람다고 분산도 람다라는 아주 독특한 성질을 가지고 있더라. 자, 여기까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슬라이드는 만약에 누군가 질문이 람다가 이럴 때 이게 얼마냐 물어보면 아까 제가 했던 수학식처럼 이렇게 집어넣어서 계산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계산기만 있으면 되는 거죠. 손으로 해도 되고요. 근데 계산기로 하면 되는데 이걸 그냥 어떤 통계학 책에서는 미리 계산해 가지고 이렇게 표로 보여줘요. 람다가 0.5일 때 x가 2가 되면 계산하면 이렇게 된다. 이렇게 표로도 보여줍니다. 우리 교재에도 나와 있어요. 하지만 사실은 이게 필요가 없죠. 우리 컴퓨터 엑셀이나 뭐 이런 걸로 계산하면 되니까. 하지만 뭐 만약에 이렇게 주어지면 사용할 줄 알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방금 보여드렸던 그런 표가 사실은 이런 얘기죠. 람다가 얼마일 때 x가 1, 0, 1, 2 있을 때 확률이 이렇게 쭉 계산이 되는 거예요. 자, 이거는 이제 표로 나타낸 거고요. 요걸 그래프로 나타내면 자, 이렇게 되겠죠? 그냥 이게 지금 뭐 이게 프린트가 잘못됐네요. 여기가 0이고 1이고 2고 3이고 4고 5고 6이고 7이고 이렇게 해놓은 건데 아까 x가 2일 때 0.07 얼마란 얘기는 2일 때 이 높이가 0.07 얼마라 이 얘기겠죠. 자, 그래프로도 나타낼 수 있다. 그리고 이 포화송 디스트리뷰션의 특징이 자, x가 따른다. 포화송 디스트리뷰션 람다를 따른다. 이 람다의 정보가 중요한데 람다가 작으면 이제 이렇게 생기다가 람다가 커질수록 점점점 옆으로 가요. 이렇게. 나중에는 람다가 아주 커지면 좌우 대칭인 모습이 됩니다. 예. 그래서 대충 람다에 따라서 이 그래프의 모양이 바뀌는구나. 자, 요 정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포화송 디스트리뷰션 끝났어요. 자, 다시 이쪽에는 이제 아주 일반적인 probability 자체에 대한 설명인데요. 이번에 볼 것은 joint probability입니다. 여기 그냥 수학식 보고 바로 말씀드리면 이번에는 이제 랜덤 베리어블이 두 개예요. 자, 랜덤 베리어블 x가 스몰 x를 가지고 랜덤 베리어블 y가 스몰 y를 가지는 그 일이 동시에 발생할 확률, 이 교집합의 확률이죠. 이러한 일과 이러한 일이 동시에 발생할 확률을 이제 이렇게 적을 거예요. 그리고 이 확률의 표기를 뭐라 부를 거냐? joint probability라 부를 겁니다.
자,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상대적으로 여기 마지널 프로바빌리티라는 게 있어요. 그래 놓고 좀 수학식이 좀 어려워 보이는데 이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캠퍼스에 학생들이 없는데 제가 만약에 X, Y를 뭐라고 할 거냐면 학생들이 옷을 입고 다니는 옷의 색깔을 X라고 하자. 그래서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뭐 숫자를 1, 2, 3 해도 되고요. 빨파, 노라 그러고 학생들이 경영대 소속이냐 공과대 소속이냐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아마 내가 이게 표기를 한번 하기로 했다. 내가 토탈 100명을 내가 조사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경영대 소속이면서 빨간색 옷 입고 다니는 학생을 내가 몇 명을 봤냐면 예를 들어 30명 봤어. 여기에는 15명 보고 요 5명 봤고요. 여기에 20명 보고 20명 보고 10명을 봤다. 그럼 토탈 100명이죠. 만약에 이 상황에서 이 조인트 프로바빌리티를 물어본다. 예를 들어서 프로바빌리티 빨간색 옷 입고 다니면서 경영대일 확률은 얼마입니까? 물어보면 얼마예요? 100명 중에 그렇죠. 30명이죠. 이게 이제 조인트 프로바빌리티예요. 이런 식으로 뭐 여러 가지 경우는 물어보면 되는 거고. 자, 마지널 프로바빌리티는 뭐냐? 변수가 두 개인데 하나의 변수만 관심이 있어요. 이런 확률. 예를 들어서 프로바빌리티 빨간색 옷 입고 다니는 확률 얼마입니까? 여러분 이거 지금 바로 답할 수 있잖아요. 지금 위에 표를 보세요. 빨간색 몇 명 입고 다녀? 40명 입고 다니죠. 그러니까 답은 100분의 40이야. 근데 이 100분의 40은 사실은 어떻게 계산된 거냐면 여러분이 30하고 10을 더했잖아요. 그 말은 까만색으로 표현해 보면 100분의 30 더하기 100분의 10을 하니까 100분의 40이 된 거예요. 즉 100분의 30 더하기 100분의 10이라고 하는 두 숫자를 더한 거죠. 이 하나가 뭐냐면 X는 빨간색이고 Y가 경영대일 확률. 첫 번째. 그 다음 두 번째 100분의 10은 X가 빨간색이고 Y가 공과대일 확률. 즉 두 개의 조인트 프로바빌리티를 합치니까 이렇게 된 거죠. 제 말 맞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하나의 변수에 관심이 있을 때 확률을 계산하는 것. 이것이 이제 우리가 마지널 프로바빌리티. 자, 아이고. 확 넘어갔네요. 마지널 프로바빌리티. 우리나라 말로 이걸 주변 확률이라 부릅니다. 주변 확률. 자, 이렇게 부르면 되겠죠. 이 조인트 프로바빌리티는 우리나라 말로 이제 결합 확률 이렇게 자 부른다. 자, 그걸 기억해 두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통계학에서 말하는 인디펜던스에 대한 정의인데요. 우리나라 말로 독립입니다. 자, 독립이란 말은 예를 들어 두 개의 변수 간의 독립인데 x 값이 크다고 해서 y 값이 크다 작다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얘기예요. 자, 그것의 수학적인 정의는 뭐냐? 조인트 프로바빌리티가 각각의 마지널 프로바빌리티의 곱과 같다. 이것이 통계학에서 말하는 인디펜던스의 정의예요. 위에 한번 읽어보세요. 그냥 인디펜던트 한다는 게 뭐냐? 지금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좀 더 확장하면 여러 개의 변수가 있을 때 모든 x1부터 xk까지가 모두가 독립이면 이렇게 되어야만 독립이야. 이게 등식이 성립해야만 독립이다. 자, 그렇게 기억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코베리언스는 아까 우리 앞에서 배웠잖아요. 코베리언스를 아까 배운 그 원리 뜻을 알고 있는데, 자, 베리언스가 일종의 기대값이었죠. 사실은 코베리언스도 일종의 기대값입니다. 자, 먼저 코베리언스의 자, x와 y 간의 코베리언스인데 그 결론부터 말하면 이런 기대값이에요. 이런 기대값. 그러면 지금 요 표현식을 가만히 보고 위에 가서 제가 이렇게 한번 적어볼게요. 코베리언스 x와 x 두 x 간의 코베리언스는 얼마냐? 밑에 식 따라 해볼게요. 기대값 무엇의 기대값? 자, x 빼기 뮤 서브 x 요거 하고 곱하기 그 다음에 y 빼기 뮤 서브 y인데 내가 x가 하나 더 있으니까 x 빼기 또 뮤 서브 x네. 자, 이것은 기대값. 자, 기대값 대괄호 속에 뭐가 들어있다? x 빼기 뮤 서브 x의 2승의 기대값.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아요? 이거 시그마 스퀘어거든. 한마디로 이것은 variance of x고요. 이게 이제 시그마 스퀘어 of x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결론은 뭐냐? variance가 일종의 코베리언스였군요.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그죠? 자, 요렇게 좀 돼 있는 거니까 variance가 일종의 코베리언스였어. 결론은 코베리언스가 variance보다 보다 더 일반화된 표현 방식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variance는 코베리언스의 어느 특수한 경우에 불과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원래 코베리언스는 이렇게 정의가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앞에 이게 이제 기대값의 노테이션, 이 기대값의 정의를 그대로 따르면 이 대괄호 안에 있는 것, 대괄호 안에 요만큼 들어 있잖아요. 대괄호 안에 있는 것 곱하기 그 확률을 곱해가지고 다 더했구나. 그죠?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밑에 있는 파란색 박스에 있는 수학식은 위에 있는 수학식을 조금 좀 다시 정리를 한 거예요. 정리를 하니까 이렇다. 그냥 그 정도 이해하시면 되고 나중에 필요할 때 요거는 이제 요 관계식을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뭐 이렇게 신경 굳이 쓸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자, 방금 우리가 이 인디펜던스를 봤는데요. 자, 이번에는 이 코베리언스와 인디펜던스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우리 코베리언스는 이미 알고 있죠. 자, strengths of the linear relationship between two variables. 두 변수 간의 선형의 관계의 강도를 측정하는 거였습니다. 반면에 이번에 인디펜던스를 봤는데 x가 뭐 증가하냐 뭐 감소하냐 무슨 값 and y are independent 이렇게 표현을 한다 그랬죠. 자, 그런데 그러면 또 뜻이 좀 약간 두 개가 좀 유사한 것 같아요. 자, 결론적으로 말하면 if two random variables are statistically independent 두 변수가 independent 하면 코베리언스는 항상 0입니다. 즉 independent 하면 코베리언스 x, y가 0이에요. x and y are independent 하면 자, 이거는 맞는데 밑에 보면 converse is not necessarily true 이 말은 코베리언스가 0이라고 해서 independent 한 건 아니다.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다. 자, 이런 사실이 좀 기억에 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정의 자체가 다르다. 정의 자체가 다르다. 인디펜던스의 정의는 뭐예요? 조인트 프로바빌리티가 각각의 마지널 프로바빌리티의 곱으로 나타나냐 안 나타나냐가 이게 인디펜던스의 정의였고요. 코베런스는 우리가 지금 뜻을 알고 있는데 무조건 이게 0이라고 해서 인디펜던트 하진 않다. 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게 지금 x고 이거 y야. 근데 산점도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자, 이렇게 생기면 여러분 x하고 y하고 서로 인디펜던트해 보여요? 그러지 않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x가 증가할 때 y가 증가하다가 또 x가 증가할 때 y가 감소하다가 x가 증가할 때 또 y가 증가하는 이런 관계가 있으니까 인디펜던트 하진 않아. 인디펜던트 하지 않은데 코베리언스 계산하면 이거 코베리언스 계산하면 어떻게 될까? x가 증가할 때 y가 지속적으로 증가한다, 감소한다 말을 할 수 있어요? 안 되지. 그러니까 코베리언스는 지금 0인 경우예요. 이 경우가 코베리언스 x, y가 0인 경우인데 이렇다고 인디펜던트 하냐? 그렇진 않다는 거지. 디펜던트 x, y는 x에 디펜던트하게 지금 변하고 있다. 자, 이런 이유 때문에 밑에 있는 이 x, 즉 코베런스가 0이라고 해서 인디펜던트 하다고 말은 하지 못한다를 이 말이 맞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번엔 코릴레이션. 우리 코베리언스 아니까 코릴레이션 다 알죠? 그래서 코베리언스를 계산하고 각각의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을 나누면 이제 코릴레이션이 된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코릴레이션을 이렇게도 쓸 겁니다. x와 y 간의 코릴레이션. 로우의 뜻은 우리 이미 다 알고 있고요. 지금 discrete random variable에 관련된 얘기를 하면서 그냥 중복된 개념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뭐 예를 한번 볼까요? 포트폴리오 어널리시스라고 예를 하나 들었는데 x가 랜덤 베리어블이고 y가 랜덤 베리어블이에요. 뭐 구체적으로는 스탁 A의 프라이스고 얘는 스탁 B의 프라이스인데 만약에 내가 스탁 A의 프라이스인 x가 늘 변하는 거예요. 랜덤 베리어블이니까 주가가 늘 변하지 않습니까? 내가 그 주식이 A개만큼 가지고 있고 이 스탁 B의 주식은 B개만큼 가지고 있어. 그럼 이 W라는 수학식이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 총액이 되겠죠. 자, 근데 X와 Y는 랜덤 베리어블이야. A, B는 상수야. 자, 이때 이 W에 대한 관심.
자, 그러면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볼까요? 이 W의 기대값은 어떻게 될까요? 그래요. W는 바로 이 식이니까 기대값을 이렇게 취하고 기대값을 이렇게 취하면 되니까 결과적으로 이렇게 되는구나. 아, X와 Y로 구성된 어떤 수학식의 기대값도 우리가 구할 수 있다. 자, 그 얘기고요. 자, 이거 그 다음 조금 눈여겨볼 게 이제 분산인데, 이게 W의 분산은 어떻게 될까? 저 한번 적어볼게요. 이걸 지금 이 W의 분산은 다시 말하면 일종의 기대값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기대값 of 이게 원래는 이제 variance of ax plus by. 자, 이렇게 적을 수 있는 거죠. 자, 이때 이 variance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 이렇게 variance를 각각 텀에다 적용해 주면 되겠죠. variance of ax 더하기 variance of by 이렇게 적을 수 있는데 여기서 끝나지가 않아요. 변수가 두 개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뭐가 들어가야 되냐? 원래는 covariance ax by 더하기 covariance by ax 이렇게 이제 두 개의 코베런스가 들어갑니다. 근데 이 두 코베런스가 똑같기 때문에 이 뒤에 거 적을 필요 없고 앞에다가 이제 2라고 적어주면 되겠죠. 자, 요렇다란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두 개 이상의 변수들의 조합으로 내가 관심 있는 것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을 때 그것의 베리언스는 코베리언스를 빠뜨리면 안 된다. 요 코베리언스는 항상 이게 변수가 두 개가 있을 때는 존재하기 때문에 요걸 빠뜨리지 말라. 요걸 좀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 거 생각해 보니까 이제 이렇게 될 거고 A 상수니까 밖으로 2승으로 튀어나오죠. 뒤에 두 번째 건 이렇게 될 거고 세 번째 건 그냥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는 A, B가 밖으로 튀어나온 겁니다. 코베런스에 있을 때는 그냥 바로 A, B가 튀어나와서 여기 A, 여기 B. 자, 요걸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별표 쳤습니다. 자, 이렇게. 자, 요걸 좀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 밑에 있는 수학식은 이제 나중에 우리가 서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 할 때 요렇게 수학식을 이용할 텐데, 자, 요게 요거고, 요게 요거고, 요게 요건데, 요 2AB, 2AB, 요게 요건데, 요것을 요렇게 적어도 되겠죠. 그죠? 왜냐하면, 우리 코릴레이션은 코베런스에다가 각각의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나눈 거니까, 코베런스는 이 두 개 곱한 거 되겠죠? 그러니까 요런 표현도 우리가 나중에 사용할 수 있다 정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고요. 오늘은 discrete probability distribution에 대해서 특히나 포화송 디스트리뷰션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봤고요. 그 다음에 어떤 랜덤 베리어블들이 조합이 되어 있을 때 그것의 기대값, 평균과 분산, 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